점수 잡는 Hackers. 자, 영역별 구성 및 문제 유형 보도록 할게요. 자, 문법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총 26문제는 6가지 출제 포인트, 6가지 유형에서만 문제가 나올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딱 보니까 막 숨이 막힌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노노노노 그렇지 않아요. 딱 여기에서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요것만 공부하면은 진짜 생각보다 많은 문제들을 푸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 개수, 출제 순위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제 가정법 출제 1순위, 조동사, 준동사, 그 다음 2순위, 그 다음 연결어 관계사.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금 여러분이 전략적으로 이거는 암기만 하면 맞추는 문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가정법. 그럼 반드시 6문제 다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번 OT 강의에서 설명을 드리진 않고요. 이제 앞으로 강의를 통해서 확실하게 도와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문제 개수 확인하셨죠? 26문제, 6가지 문법 유형에서 출제된다는 점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법 영역 조금 특징을 조금 더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1번부터 나오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받으시는 그 문제지 처음에 실려 있어요. 그래서 26문제. 그래서 빈칸에 알맞은 문법사항을 A, B, C, D 4개 보기 중에서 고르는 유형이고요. 6개 문법 유형에서만 출제된다는 점 말씀드렸고요. 대부분의 문제는 보기와 A, B, C, D 보기와 빈칸이 들어가 있는 그 문장만 보고도 풀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즉 해석. 꼼꼼한 해석을 요하지 않는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 해석을 요하는 문제도 찌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뒤로 이렇게 빼놔요. 우선순위에서 밀렸음. 우리가 바로바로 이제 보기와 빈칸으로 틱틱 매치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먼저 풀고 그런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 생김새도 한번 우리 살펴볼까요? 자,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A, B, C, D 있고 빈칸 있고. 그럼 이제 여러분 미스터 레이놀즈 이제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 아니고 노노노노 아니고 보기를 보고 이거는 시제 문제구나. 어텐드라는 동사에 뭐 이제 이런 게 붙어 있구나를 파악하시고 시제 문제는 진행용에서만 출제가 되지 시제 문제는 진행 시제에서만 출제가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 시제 같은 것들은 오답으로 소거해 줘야겠군. 그래서 이제 is ing, was ing만 남겨놓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풀이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 시제 문제는 시간 표현을 찾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빈칸이 들어가 있는 문장 앞 뒤에서 시간 표현을 빨리 찾습니다. 자, 우리는 찾아드릴게요, 여러분. Right now. Right now는 무슨 뜻이죠? Right now? 여러분 지금 right now 저와 함께 GTAF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Right now는 현재 진행 시제와만 함께 쓰이는 시간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하지 않고도 정답을 yes, is attending으로 고를 수 있었어요. 해석하지 않았죠? 이제 이와 같이 출제되는 게 GTAF 문법 또 시제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천치 영역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Listening. 그러니까 물론 각 영역에서 제한 시간은 없지만 문법 풀라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을 준 후에는 청취, 지문 이제 영역이 나올 거예요. 흘러나올 거예요. 그래서 청취를 풀려고 계획을 하시는 분들은 그때 이제 청취를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파트는 4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6문제, 각각 7문제, 6문제, 6문제, 7문제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워낙에 특징이 강해요. 각각의 파트당. 그래서 어떤 거는 조금 어렵고 어떤 거는 매우 어렵고 어떤 거는 좀 할만하네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 게 이 주제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트 1은 개인적인 이야기나 경험담 이런 거. 파트 2는 특정 주제에 대해서 정보를 막 줍니다. 뭐 그래서 이제 정보가 많으니까 이제 조금 더 어렵게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더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는 주제고 Part 3는 어떤 결정에 이르고자 하는 그런 비공식적인 협상 등의 대화 그러니까 이거 한국어가 어렵네요 여러분 비공식적인 협상 대화 이거는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A랑 B가 남녀가 대화를 해요. 내가 호텔로 놀러 갈까?
캠핑을 할까? 그래서 호텔을 놀러 갈지 캠핑 갈지 막 이렇게 결정을 하는 뭐 그런 이제 결정을 이루고자 하는 대화가 Part 3입니다. Part 4 일반적인 어떤 일의 진행이나 과정에 대한 설명.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각각 파트별로 출제되는 문제 유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한번 이번에도 여러분 청치 영역 정리해 드릴게요. 문제지에는 문법 영역 다음에 따라 나오기 때문에 27번부터 52번까지 총 26문제가 출제되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예시를 드렸죠. 이제 두 사람의 대화. 남녀의 대화일 수도 있고요. 혹은 한 사람의 독백 형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2명 나오거나 1명 나오거나 그래서 그와 관련된 문제를 6문제나 7문제를 이제 풀게 되는 건데요. 각 파트별로 패턴화된 주제가 있기 때문에 그 또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 흐름에 따라서 문제를 푸시게 됩니다. 청취 영역에 대단한 특징이 있는데요. 시험지가 이렇게 있는데 그 프린트된 그 시험지에는 문제가 써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이제 미리 볼 수도 없고 여러분이 문제를 듣게 돼요. 문제를 이제 나오는데 그 문제를 그 지문이 나오기 전에 한번 들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지문을 듣겠죠? 대화문을 듣겠죠?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2번 들으시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청취 영역 어떤 생김새인지 살펴볼까요? 자, 문제지는 이렇게 보기만 보일 거고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를 듣고 필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를 필기. 엄청 바쁘겠지만 뭐라도 좀 적어가지고 예측하고 이제 그런 훈련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우리 한번 음성. 여기는 이제 보이지 않는 스크립트입니다. 이제 음성으로 문제를 줍니다. What did Julie ask Tim? 문제를 먼저 한번 듣습니다. 그 다음에 지문이 나옵니다. 지문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자, 이제 이거는 여러분 부담 없이 한번 음성. 제가 한번 여자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ey Tim, has anyone responded to our invitation to the party this weekend? 했더니 이제 남자친구가 Hi Julie. At this point, only Mike and Chris have confirmed that they are coming. We don't know about the others. 라고 했어요. 그래서 초반부에 우리가 정답을 이제 골랐어야 돼요. 들으면서. 자, 문제는 뭐였죠? 네, 줄리가 팀에게 무엇을 물어본지 를 여러분이 듣고 이제 골라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쫙 듣고 문제를 한번 이제 더 들려주는데 사실은 들으면서 우리가 문제를 미리 들었기 때문에 들으면서 정답을 이제 골라내는 그런 훈련이 들어가야 돼서 매우 어렵다는 거죠. 자, 우리도 한번 정답을 골라볼까요? 자, 여기였어요. Has anyone responded to our invitation to the party this weekend? 우리 초대. 우리가 파티에 초대했잖아. 우리 파티에 초대에 대답했어, 누가? 누가 뭐 오겠다고 대답했어?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러분은 정답을 고르셔야 돼요. 줄리가 이제 팀에게 파티 초대에 누가 응답했는지를 묻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패러프레이즈가 된 C. Who is attending their party? 누가 파티에 오는지에 대해서 물어봤다. 이렇게 고르실 수 있어야 돼요.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 고득점을 목표하시면 청취 영역도 아예 포기할 수는 없어요. 49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꼭 맞춰주셨으면 좋겠던 문제입니다. 큰 은행의 장점을 들어주셔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large banks, small banks 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집중해 보죠. Third, select a bank that's right for you. Not all banks are the same, and it's advisable to contact the banks in your community to ask what benefits you'd get from opening an account with them. 자, 그래서 여기 세 번째 조언의 핵심은 뭐죠? 너에게 딱 적합한 맞는 은행을 잘 고르세요 라고 하면서 모든 은행이 다 똑같지가 않대요. 그래서 it's advisable to 동사라고 하면은 advise는 이제 조언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뭐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은행에다가 그리고 동네 은행에다가 연락을 하시는 게 직접 컨택트 하는 게 바람직하대요. 뭐 할 수 있도록 뭐 하기 위해서 benefits 어떤 이점이 있는지 뭐 하는 거로부터 그들과 계좌를 오픈하는 거로부터 어떤 이점들이 있는지를 직접 물어보라고 하네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조금 더 들어보죠. 아직 은행 large banks 얘기는 안 나왔고요. Some banks charge lower service fees, while others offer better interest rates. 여기도 그냥 부가 설명이었습니다. 어떤 은행들은 수수료가 낮고 반면에 또 어떤 은행들은 better interest rates 더 좋은, 더 나은 이자율을 제공한대요. Banks can be generally classified into two groups, large chain banks and small local banks. 자, 이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삑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이 위에를 살짝 놓쳤더라도 large banks는 안 나왔으니까 that's okay. 여기서부터. 그래서 이제 체인 은행으로 큰 은행이 있고요. 작은 지역 동네 은행이 있다. 그럼 이제 우리는 large banks 장점 들어주세요. Large banks have many branches and ATMs available, but their service can be too businesslike and impersonal. 네, 장점 나오고 단점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만 들었어도 문제 풀 수 있었습니다. 큰 은행은 일단 브랜치, 지점이 많아요. 그리고 ATM도 막 많아요. 가능한 ATM이 많아요. 여기저기. 하지만 but 그들의 서비스는 좀 너무 사무적이면서도 좀 비인간적일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하네요. 그럼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건 뭐겠어요? 스몰 뱅크겠죠? 스몰 뱅크는 듣지 않으셨어도 상관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large banks 문제 풀 차례인데요. 요거 한번 편안하게 들어보죠. On the other hand, small banks offer more personal service, but have a higher risk of failing than big banks. 좀 개인적인 그런 서비스를 더 잘해주는데 실패할 확률이 더 높다라고 말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large bank의 장점은 many branches and ATMs가 핵심이었습니다. 자, 바로 정답 골라볼까요? According to the speaker, which is an advantage, large banks의 장점은 보이나요? 보입니다. More branches와 또 ATMs도 언급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상대적으로 48번과 49번 문제를 들여다보십시오. 48번이 훨씬 어려웠고 49번은 훨씬 더 수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GTF의 청취 영역은 또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로 문제당 100점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다 들으려고 하다가 다 놓쳐버리고 내가 문제를 아까 들을 때 키워드를 확실하게 잡은 거예요. 얘를. 그죠? 그러면 얘에 집중을 하십시오. 그럼 48번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점을 받는 게 힘들다면 문제를 들었을 때 키워드를 잡은 거는 여러분이 집중해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조금 맞았으면 좋았을 문제였고요. 자, 오답도 보면요. 스스로가 낫다. 스스로가 낫다 이런 얘기 없었는데요. 그죠? 그냥 장점이 뭐 이제 branches가 많다고 했고 그냥 딱 그거 하나였어요. 그죠? 자, C, more friendly service는 얘는 작은 은행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D, offering higher interest rates, 이자율이 높다? 이 얘기도 없었어요. 이건 아까 뭐라 그랬냐면 그냥 어떤 은행은 이렇고 while others는 이렇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일반적인 은행의 얘기였고요. 오케이? 자,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 50번 들을 차례입니다. Why? Personally. 왜 personally go? 직접 가야 하는지를 들어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personally가 그대로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은행 가는 얘기 나오면 네, 들어주셔야 돼요. Fourth, visit your chosen bank. Knowing the bank personally is ideal for first-time account owners. 자, 여기였어요. 그러니까 personally go라고는 안 했지만 어쨌든 personally가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네 번째 팁 시작하고요. 네가 고른 그 은행에 가렴. 그래서 지금 순서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은행을 골랐으니까 거기 가. 그리고 은행을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잘 아는 것이라는 거는 사실은 경험이라고 해석하셔도 좋아요. 은행을 직접 경험하는 것, 직접적으로 잘 아는 게 중요하대요. Ideal for the first time account owners. 처음으로 계좌를 소유하는 그런 첫 고객에게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하네요. 계속 들어보죠. 왜를 들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이유를 들어주셔야 돼요. Visiting it will allow you to ask the new accounts officer exactly what documents and IDs are needed for opening a new account. 자, 여기서 정답의 단서. So visiting it, 이거는 은행에 이제 방문하는 얘기겠죠? 근데 우리는 personally 문제에서는 go라고 들었어요. visit으로 패러프레이즈가 되었네요. allow you to 동사. 너가 동사하게 해줄 거야. 가능하게 해줄 거야 라는 뜻이죠. 그래서 the new accounts officer. 그래서 그 새 계좌 담당 직원에게 물어보는 걸 가능하게 해줄 거래요. 뭘 물어봐요? 뭘 정확하게 물어봐요? What documents and IDs are needed. 그래서 어떤 서류나 또 아이디, 신분증 같은 게 필요한지 새 계좌를 여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질문들을 쫙 할 수 있다라고 말하네요. 그리고 사실 여기까지만 듣고도 여러분 정답 고르실 수 있었는데요. 추가적인 문장에서도 you can also ask. 그러니까 지금 질문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큰 관건이잖아요. 그죠? 은행에 가서 물어볼 수 있다. You can also ask the bank officer about your concerns. 너의 그런 걱정거리, concern, 걱정을 물어볼 수 있대요. 우려사항을 물어볼 수 있대요. 근데 우리가 concerns 같은 거에 대한 문제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를 문제 그 걱정거리에 대한 예시가 나오는데 요거를 들을 필요가 없었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은 여기서
바로 정답을 골라보죠. 왜 직접 가야 하나요? 왜 직접 방문하는 게 좋은가요? 정답은 막 서류라던가 필요한 서류 등등등 물어볼 수 있으니까. So he can ask the bank officer questions. 이렇게 나왔네요. 근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문제에서 들은, 지문에서 들은 뭐 required documents 이런 거 보고 그냥 정답 띡! 이랬으면 이제 오답인 거예요. 낚이신 거예요. 자, 왜 오답 포인트가 되었는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부터 볼까요? He can see what the bank looks like. 은행의 생김새를 볼 수 있다라는 얘기는 없었어요. 은행의 건물의 생김새 없었어요. B, deliver가 이제 중요한 오답 포인트였어요. 우리가 은행에 가가지고 그 직원에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를 물어볼 수 있다 그랬어요. 자, 다시 한번 가볼까요? 여기요. ask 해요. 뭘 ask 해요? What documents and IDs are needed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해야 되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 오답에서는 이 서류를 직접 전달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죠?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죠? 자, C 볼게요. He can negotiate the interest rate. 협상하는 얘기조차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요 앞에 다시 가서 요거 마저 좀 들어볼까요? 문제는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들으실 때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이었습니다. For example, you may want to know if there is a minimum balance for maintaining the account or what the interest rate for the savings account is. 요거는 뭐의 예시였죠? 여러분들이 이제 계좌를 열 때 우려사항, 걱정거리에 대한 예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마도 최저, 그래서 minimum balance, balance 하면 그 잔액, 잔고, 잔액입니다. 그래서 그 계좌를 유지하려면은 돈이 얼만큼은 들어있어야 되는 뭐 그런 규칙이 있는 은행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이자율, 저금 계좌의 이자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고, 뭐 그런 예시가 나왔습니다. 정답의 포인트는 아니었죠? 자, 우리 넘어가죠. GTEP 문법의 지문은 약 2문장에서 3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문제를 푸실 때는 보기를 먼저 보시고 빈칸 앞뒤에서 단서를 찾으십니다. 대부분의 문제가 보기의 단어와 빈칸이 들어가 있는 그 문장만 보고도 정답을 골라내실 수 있어요. 따라서 Marvin is staying up 바로 이렇게 해석하면서 푸시는 거 아니고요. 보기 보고 어떤 문제인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자, 같이 볼게요. Study, 공부하다라는 동사의 미래 완료 진행 will have been studying, will be studying, 미래 진행 had been studying, 과거 완료 진행. 뭔가 시제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 would를 보니까 가정법 문제인 것도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빨리 빈칸 앞뒤에서 단서를 찾습니다. if가 보이지 않죠? 시간의 단서밖에 안 보이죠? 시간 단서 by 12 o'clock. 그래서 시제 문제이고요. 시간 단서가 하나 더 보이죠? for 4 hours. 자, by는 무슨 뜻이죠? 네, 언제 땡땡 즈음이면 땡땡 무렵이면을 나타내는 미래를 나타내는 시간의 단서로 아주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빨리 제거를 해주세요. would have pp는 가정법에서 나오니까 탈락. D 과거 완료 진행도 탈락. 그럼 A와 C가 남았습니다. For hours는 무슨 뜻이죠? 4시간 동안 duration 그 기간을 나타내죠. 그럼 바로 C도 탈락했습니다. 자, C will be studying 미래 진행은 무슨 뜻이죠? 공부하고 있을 거야. 띡! 딱 이 시기에 공부하고 있을 거야. 인데 for 4 hours는 4시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A. will have been studying. 미래이고 4시간 동안 공부해 오고 있는 중일 것이야. 라는 미래 완료 진행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분 바로바로 오답을 소거해내시고 단서를 보시고 약 10초, 20초, 30초 만에 정답을 골라내시고 시험장에서는 바로 넘어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미래 완료 진행형 정리하고 한번 봅시다. Jenna's key point. will have been ing는 뭐뭐 해오고 있을 것이다. 해오고 있는 중일 것이다. 언제? 네, 과거나 현재에 시작해서 딱 특정 미래 시점까지 진행되고 있을 일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내일이 되면 우리 100일 동안 사귀고 있는 게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 미래를 내다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과거에 사귀기 시작해서 그러한 느낌이 미래 완료 진행입니다. 단서를 한번 암기해 보도록 하죠. 알고 계신 것이지라도 계속적으로 다시 리뷰해 주세요.
by the time 동사가 현재 동사. 그리고 by in 미래 시점이 나옵니다. 자, by the time은 무슨 뜻이죠? 맞아요. 뭐뭐 할 무렵이면. 그러니까 by the time I get up. 그럼 여러분, 이것은 바로 현재 동사가 나왔지만 미래를 나타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by the time I get up tomorrow와 같은 시간 단서가 미래로 나올 수도 있고 미래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by 즈음에는 미래 시점이 함께 나올 수 있고요. for과 함께 그 동안이라는 기간도 함께 출시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뭐 해오고 있을 것이다 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한번 문장의 의미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Marvin is staying up late, studying for his final exam on quantitative methods in economics. Marvin은 stay up late 하고 있대요. 지금이네요. stay up late 하면 늦게까지 안 자고 깨어있다 라는 뜻이에요. 뭐 하느라? 공부하느라. 그의 기말고사 공부를 하느라 지금 깨어있대요. 이런 이제 과목들은 여러분 해석하실 필요 없죠. 그냥 큰 그림으로 보세요. 공부하고 있대요, 지금. By 12 o'clock, 12시 즈음, 12시 무렵이 되면 미래죠. He will have been studying. 공부해오고 있는 중일 것이에요. 무엇을? For 4 hours. 4시간 동안.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안 자고 깨어있잖아요. 지금 몇 시예요? 지금 8시 아닐까요? 그죠? 그리고 12시가 되면 4시간 동안 공부해오고 있는 것이 될 거야. 그래서 이렇게 미래 완료 진행은 기간을 나타내는 for과 함께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단서 정리하고 가세요. Will have been ing by 12 o'clock for 4 hours. 2번으로 갈게요. 보기를 보니까 arrive가 보이고요. would have pp를 보니까 가정법 문제인 것도 같고요. 그리고 will be ing를 보니까 또 시제 문제인 것도 같죠. 자, 그럴 땐 빨리 단서를 찾아보죠. Yes, if가 보이네요. 가정법. 자, 여러분 이건 무슨 문제죠?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If had pp. 그죠? If had pp. 그럼 이제 바로 같이 짝꿍이 뭐예요? would have pp입니다. 자,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부르죠. 여러분 일단 26문제에서 가정법이 6문제가 출제가 되고 가정법은 마치 거저예요. 점수는 무조건 다 맞출 수 있어요. 라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공식 문제입니다. 해석 전혀 필요 없고요. had pp, would have pp 혹은 could have pp 이렇게 정답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에다가 이제 여기가 빈칸이 나와도 고르실 수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번에는 여기가 빈칸이었지만 반대로 나올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한번 가정법 과거 완료 공식 확인하고 오죠. if 주어 had pp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주어 would have pp could have pp, might have pp. 보통 would, could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여러분은 여기서 뭘 아셔야 되냐면 이 pp, past participle. 그래서 과거 분사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go, went, gone 이제 이렇게 생긴 단어가 들어가기도 하고 또 뭐 study, studied, studied. 그래서 이 형태에 여러분이 되게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딱 보지만 마시고 아, 이거는 이렇게 보기가 나올 수 있겠구나. 예시를 항상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의미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정법 과거 완료가 은근히 추후에 리스닝과 리딩에서도 들리고 또 문장으로도 보시게 될 거거든요. 자, 만약 여기 동사 했었다면 여기 동사 했을 텐데 그래서 이것은 과거의 상황을 반대로 가정해서 말할 때 쓰입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제가 미국에서 태어났더라면 저는 영어를 더 잘했겠죠.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실 수도 있겠죠. 내가 일어나지 않은 과거에 대해서 반대로 가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태어나다라는 단어가 be born이에요. 이제 여기서 조금 어려워지는 예문을 보여드릴게요. 내가 미국에서 태어났었더라면 그러면 if I had 자, 요것의 pp가 뭐죠? be의 pp는 been이죠. 그죠? if I had been born 이런 형태로 여러분이 익숙해지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If I had been born in the US, I would have spoken English better. 뭐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의미 기억하시면서 한번 우리 바로 문장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Rita was scheduled to meet with a client in Hawaii. Rita는 예정되어 있었대요. 스케줄이 되어 있었대요. 그 고객과 만나기로 하와이에서. But she arrived late at the airport. 그런데 그녀가 공항에 늦게 도착했대요. And missed her flight. 비행기를 놓쳤대요. 저런.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뒤에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제 가정을 합니다. 뭐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가정할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같이 해석해 보세요. If she hadn't missed the plane. 그녀가 비행기를 놓치지 않았었더라면, 그죠? 않았었더라면 she would have arrived in Honolulu this morning. 그녀는 호놀룰루에 도착했을 텐데,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실제는 비행기를 놓쳐서 도착을 하지 못한 거죠. 되었나요? 여러분 이제 독해 지문에서 4가지 파트 중에서 가장 마지막 파트 4를 가장 쉽게 사실 푸셔야 합니다. Business letter. 워낙에 양이 다른 지문보다 좀 더 짧게 나오죠. 그리고 7문제가 이제 5문제는 그 지문에서 딴딴딴딴 나오는데 꼭 5개의 패러그래프는 아닐 거예요. 그 짧은 양에서 이제 여러분이 키워드를 잘 찾아주시고요. 우리 바로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letter part의 문제는 목적을 많이 물어보죠. 편지를 쓴 목적. 그래서 시먼스라는 사람이 왜 밀러이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썼는지. 편지의 목적. 첫 번째에서 잘 골라주시고요. 75번입니다. What is Reliable Home Appliance Center hoping to do with the new branch? 그래서 여기가 이제 오늘 편지를 쓰는 사람의 그 주인공의 일터인가 봐요. 이렇게 대문자로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회사 이름입니다. 믿음직스러운, 믿을만한이라는 단어죠. 아, 네, 회사 이름으로 좋네요. 그래서 가전제품 센터입니다. 그래서 가전제품 이렇게 릴라이블이라는 이 회사가 희망하고 있는 게 뭔가요? New branch, 새 브랜치, 새 지점. 그럼 새 지점에서 희망하고 있는 부분을 골라주셔야 돼요. 새 지점 얘기가 목적으로 언급이 되나 봐요. 76번입니다. What will most likely happen when a customer sends a product with a pre-approval? pre-approval. 자, will most likely happen은 여러분 항상 주의하셔야 되죠? 추론하는 문제고요. 고객이 제품을 뭐랑 보내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핵심입니다. pre 하면 사전이죠, 미리. 승인, approve, 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 뜻을 몰라도 pre-approval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고 본문, 지문에서 pre-approval이라는 단어를 찾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보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골라야 합니다. 자, 77번. Which products will not be fixed? 그러니까 수리가 되지 않는 제품은 뭘까? 수리되지 않는 제품. Fix not 부분을 골라주십시오. 자, 78번. What should Miller do if she has concerns about the new branch? 항상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와요. 뭔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세요?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concerns는 문제, 고민, problem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문제 발생, 뭘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골라주시고요. 이렇게 보기 내용이 짧은 건 더더욱 여러분이 꼭 맞춰주시면 좋겠어요. 시간이 조금 더 그만큼 덜 들겠죠?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단어 expansion, 확장, 그리고 authorizing, 승인.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좀 이따 풀어보기로 하고요. 우리 바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맞아요. letter를 쓴 그 목적을 골라주셔야 됩니다. 우리 보기 전에 바로 지문 봅니다. Good day 하고 이제 이렇게 I'm pleased to inform you. 항상 이런 곳에서 이제 뭔가 팩트가 나와요. 왜 메일을 쓰고 있는지. Dear Miss Miller, 좋은 하루입니다. 안녕하세요. I'm pleased, 기쁩니다. 알려드리게 돼서 기쁩니다. 뭐에 대해서? that 이하를 잘 들어주시면 돼요. 읽어주시면 돼요. Starting October 1st, 10월 1일부터 you may visit us at the newest branch of Reliable Home Appliance Center in Caldwell, New Jersey. 여기서 핵심은 뭐죠? 저희를 방문해 주세요. 우리의 새 지점에서요. 이 새 지점이 어디 있나요? New Jersey라는 데에 있나 봐요. 됐어요? 조금만 더 볼게요.
While we have always been happy to serve you in our Newark branch, we think that you will find our new service center more convenient. while은 여기서 반면에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게 기뻐왔죠. 행복해왔죠. 뭐에 대해서 행복해왔냐면 당신을 serve하는 게 고객인가 봐요. 당신을 우리의 그 뉴워크라는 지점에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걸 항상 기뻤는데요. 그래도 우리는 생각합니다. 당신이 find, 찾다 아니고요. find something, 무엇을 어떻게 느끼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우리의 이 새 서비스 센터를 더 편리하게 느끼실 것 같아요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여기의 목적은 newest branch. 여러분 요 첫 번째 문장을 잘 읽어주셨어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바로 정답 확인할게요. 왜 편지를 썼나요? Tell her about their new service center. 서비스 센터라는 단어 자체가 어떻게 언급이 되었는지 다시 볼까요? New branch이기도 하지만 New Service Center 이렇게도 언급이 되었어요. 네, 단어 확인하시고요. 자, 오답 보도록 하겠습니다. Invite her to shop at their newest store. newest store에서 쇼핑하라는 얘기는 서비스 센터였습니다. 서비스 센터는 쇼핑하는 곳이 아니죠. B. To inform her that her business will transfer to Caldwell. 그들의 비즈니스가 Caldwell이라는 장소로 옮기는 얘기는 없었고 그냥 여기에 새로운 지점이 열렸다는 거였고요. D. To inform her that their Newark branch is closing. 닫는지의 여부는 몰라요. 그거는 그대로 있으면서 또 새 지점이 열린 걸 수도 있기 때문에 클로징 한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 패러그래프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Reliable Home Appliance Center, 이 가전제품 회사가 무엇을 희망하고 있는지 그리고 New Branch에서 희망하고 있는 그것을 여러분이 골라주셔야 되는데요. 사실은 키워드를 보실 때는 New Branch에서 희망하는 요 이름은 회사 이름은 사실 언급이 다시 될 필요가 없죠. 우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새 지점에서 희망하고 있는 것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부터 볼까요? We'll be receiving repairs of household appliances and electric products at 816 Harbor Street in Caldwell. 그래서 우리가 뭐를 받을 거냐면 repairs, 수리. 그러니까 약간 수리를 해달라고 하는 요청하는 수리를 받을 건데요. 이런 가전제품이나 전자기기 같은 거에 이제 수리를 요 위치에서 받을 거라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 You can now send your defective appliances and other products there. 이제 너의 문제가 있는 제품과 다른 제품들을 그 주소로 보내주시면 돼요. There.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정답의 단서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시간이 없으셨더라면 호프라는 단어만 여기를 보셨을 수도 있어요. 참고해 주시고요. 이 문제 틀리시는 분들은 여기 확인 다시 체크해 주세요. 우리는 뭘 희망하고 있냐면 that 이하를 잘 읽어주시고 this expansion, 이 확장. 그러니까 브랜치를 새로 연 거잖아요. 우리의 이 확장이 will allow us to address the repair needs of more clients in the Caldwell area. 그래서 우리의 이 확장이 뭘 하게 해주길 희망하고 있냐면 address. 그러니까 뭔가 다루는 느낌이에요. address. 뭘 다뤄요? 수리의 그런 수요. 그러니까 뭔가 수리해달라는 그런 수요를 많이 받고 싶은가 봐요. 그리고 누구의 수요? 욕구? 많은 고객들. 이 새로 여는 콜드웰 에리아에 있는 이 지역의 사람들의 그런 수리의 그런 수요를 더 많이 받고 싶다. 받길 바라고 있대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의 정답은 사실 딱 보입니다. 더 많은 고객에게 서비스를 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더 많은 고객들에게 repair 서비스, 수리 서비스를 주고 싶다는 희망사항입니다. 자, 오답 볼게요. Accommodate more clients in a bigger store. 가게의 크기 얘기는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더 많은 고객들을 수용하는 그 사이즈 얘기는 없었습니다. B. sell부터 일단 틀립니다. 여기는 서비스 센터이고 repair하는 곳이기 때문에 더 판매하는 전자제품이나 전자기기를 판매한다는 얘기는 없었고요. D. compete 보자마자 제거합니다. 다른 그런 경쟁 업체, 그 지역에 경쟁하는 가게와 경쟁한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정답은 C.